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7월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경제재개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하루 종일 방향성 없는 흐름 보였지만 개인들의 매수세로 소폭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 다시 썼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물량을 덜었다는 점도 포착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시초가 더블에는 실패했지만 오늘 상한가에는 성공하면서 마감했고요. 그 외에 농기계 관련주, 대북주들의 오름세 또한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0.18% 약세로 3,270.36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1,059.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8월 첫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자, 이번 주 주간 지수를 살펴보면요. 이번 주는 양시장 모두 2% 넘게 오르면서 지난주의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그런 흐름들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오르고 또 하루는 하락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시장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시장을 가장 잘 즐기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함께할 장자방 전문가인데요.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시장도 대박장이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수익 두둑하게 또 챙기셨다고 합니다. 최근 또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짙어지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까 고민하시면서 이 차트 저 차트 좀 열어보기보다는 선물 옵션 매매는 한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에 몇 시간만 투자하면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이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도 또 넉넉한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코덱스 레버리지 차이나 전기차를 최고점에 매도하면서 넉넉한 수익도 가져가셨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략들은 저희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더욱 붉게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앱 켜시고요.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따라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생방송에서 진행되는 알짜배기만 모아놓은 자료들 장자방 전문가님 매주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그런 자료들인데요. 노란톡을 통해서 오늘도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자료지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선물 옵션 매매법은 조금 아껴두고요. 저희가 현물 시장에서 주도하는 그런 주들부터 챙겨보도록 할 텐데 특히나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현물 시장을 선행하는 선물 시장을 보면은 뭔가 현물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들,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그만큼 이미 다 간 거 말고 앞으로 좀 주도할 섹터들, 종목들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한 5주 만에 마스크를 벗은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모니터링들 속에 다른 출연자는 전부 다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 왜 너만 마스크를 쓰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오래 살고 싶고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송국 공간이라 방역을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혹시라도 만회하나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시길래 뭐 오늘은 그냥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저도 마스크 쓰고 강의하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숨 못 쉴 만큼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국인 만큼 저는 뭐 제 소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하는 시간은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좀 하고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성이나 눈빛이나 제가 하려는 어투를 통해서 충분하게 여러분께 음성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전달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예, 그 점은 좀 시청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마스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섹터별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어요. 지금 저희는 월요일 날 시장이 최저가를 찍을 때 여기 27,500원, 27,200원대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어디에다가? 노란 톡방에다가. 자, 여러분 지금 강의 들으시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먼저 들고 카메라 앞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QR코드가 있거든요. 카메라를 켜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사진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은 제 톡방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강의 끝나면 못 들어오시고요. 지금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예,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핸드폰 켜시고요. 예, 카메라 기능 켜셔가지고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십시오. 그러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누르시면은 제 톡방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그 톡방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자, 요 자리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한다. 자, 언제 샀냐면요. 레버리지 여기서 최저점에 샀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먹었고요. 여기서 사서 이거 올라오는 거 챙겼고요. 다시 사가지고 챙겼고요. 지금 사서 어디다 팔았냐면은 여기 최고점에 팔아먹었어요. 재밌나요? 예. 최고점에.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들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파동의 논리이기도 하고 선물 옵션 가격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레버리지를 이게 언제 거냐면 어제거든요. 어제 차트. 그래서 실제 그렇게 팔았느냐 보시면 제가 지금 저희 교육생 중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레버리지를 팔아먹었다. 여기 보시죠? 예, 레버리지 청산 완료. 저기 필명을 다 지웠는데 이렇게 예, 보이십니까? 이게 어저께 2시 35분이에요. 어저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선물 435가 깨진 다음에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레버리지 전량 팔아먹겠다. 3일간 월요일부터 화수 목까지 끌고 왔던 거 모조리 다 청산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세요. 여기 아까 보시는 차트가 이거였죠. 보이시나요? 기억나세요? 앞에 거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 최저점에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이렇게 날씬한 요봉. 예, 보시면 여기 요 차트가 보이면 고로부터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보통 올라와요.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데 여기도 그 차트 나와가지고 급등 나왔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눌릴 때 얘가 이렇게 아래 꼬리 이렇게 움직이면 보통 반등들이 나요. 지금 패턴이라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청산했더니 보시면 여기다 제가 레버리지 29,000원 이상에서 전량 팔아먹는다. 전량 청산이라고 얘기했고요. 매수했던 가격이 27,250원 여기서부터 27,500원 사이 여기서 샀거든요. 그리고 29,000원에 팔았으면 그래도 여러분 한 2박 3일 만에 꽤 짭짤한 수익 아닐까요? 오케이? 예. 그래서 주식을 사는 사람과 ETF를 사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말씀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주식을 사게 되면 증권 거래세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증권사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살 때와 팔 때 전부 다. 근데 ETF를 사시잖아요. 얘는 그냥 수수료밖에 안 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더 유리할까요? 거래세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보통 주식을 가지고 1억 정도 가지고 1억 원 갖고 단타를 친다고 하면 한 번 사고 팔 때 증권사 수수료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거의 최저 수수료를 사용하는데 그랬을 때 한 번 사고 팔 때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나가요. 샀다가 팔고 그냥 내가 산 가격에 동일하게 본전에 팔아도 한 35만 원, 40만 원이 없어져요. 자, 한 번일 때 그래요. 만약에 단타를 하루에 몇 번 한다? 한 5번 한다 치면 얼마 들을까요? 한 4, 50, 거의 200만 원 가까이가 나가거든요. 이걸 한 달 동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나가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만약 1억 갖고 내가 단타를 한 5번 쳤다. 그럼 거의 한 2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일주일에 2, 50, 1,000만 원이네요. 한 달에 수수료, 세금 4천만 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5번의 단타를 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한 달 20거래일 동안 치게 되면 나는 얼마를 1억 원 갖고 거래했는데 4천만 원이 없어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그럼 나는 하루 한 번씩만 했다고 칩시다. 40만 원씩 해서 10번이면은 400이죠. 20번이면 20일 동안 딱 하루 한 번만 노려서 원샷 원킬 해도 한 달에 800만 원의 수수료와 세금이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탔다가 본전치기를 매일매일 한 달 동안 내내 해도 여러분의 수수료는 오히려 원금 1억 원은 9,2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수수료 세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단타 칠 때는 승률이 매우 높은 자리 아니면 가급적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ETF는 뭐가 좋으냐면
거래세가 붙지 않아요. 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만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1억 원어치 샀다가 팔아도 수수료 뭐 끽해봐야 한 4, 5만 원 나갈까 말까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거래할 때 37만 원에서 40만 원 나가는 거랑 한 4, 5만 원 나가는 거랑 뭐가 더 유리할까요? 본전 치고 나와도 난 4, 5만 원만 잃어도 되는 거고 한 틱만 먹어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는 그래서 ETF를 선호하는 것이고 또한 ETF 섹터를 가지고 거래할 때 주로 뭐냐면 주도주 섹터를 가지고 거래하잖아요. 제가 하는 게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종 섹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형주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DB 하이텍, 뭐 이런 거, 예, 아주 중요한 것들, 리노공업 이런 것들. 그래서 상위에 시총 상위에서 한 1위부터 10위까지 그 섹터에서 1등부터 5등, 1등부터 10등의 종목만 가지고 거래합니다. 그럼 내가 그 종목을 개별주를 사나 아니면 그걸 묶어놓은 ETF 사나 뭐가 다를까요? 오케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있으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사요. 현대차 샀다가 현대차 계속 떨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현대 위아 샀어. 걔는 올라가.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현대차냐 현대 위아냐 혹은 현대 모비스냐 이것 중에 고르기가 결정장애가 오는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자동차 세타 ETF 사면 돼요. 오케이? 반도체 내가 뭐 SK 하이닉스 살까? DB 하이텍 살까? 아니면 뭐 리노공업 살까? 삼성전자 살까? 아씨 어떤 게 더 좋아? 얘가 더나? 제가 고민하는 동안 다 올라가고 고민하는 동안 다 떨어져요. 그럼 뭐 사면 될까요? 반도체가 좋아져? 반도체 섹터 ETF 사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래세, 수수료 모두 아낄 수 있고요. 훨씬 더 능률적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제가 팔자라고 이야기한 최고점에 팔았는데 떨어질 때 기분 되게 좋죠? 자, 그러면 이것만 팔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뭐 사? 인버스 샀지. 자, 봐봐요. 자, 인버스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곱버스예요. 곱하기 하락하는 것에 곱하기 2를 하는 건데 종목 코드는 252670입니다. 252670. 그래서 얘 어디서 샀을까요? 그러면 여기 그리고 오늘 또 샀어요. 추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가적인 하락을 먹어보려고요. 자, 차트로 보시면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 뭐죠? 직전 저점을 깼느냐? 자, 보시면 안 깼어요. 그리고 얘가 찍고 올라오기 시작해. 그럼 얘 어디까지 갈까? 운이 좋으면 요 고점 라인까지 볼 것이고 요 고점을 못 넘기면 마무리 이걸 넘어가면 아싸 홀딩하면서 2,000원대 초중반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1차 목표가 여기, 2차 목표가 여기 제시하고 인버스 배팅해서 가져가 봅니다. 오케이? 주가는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지만 우리 장은 오늘 장 보셨나요? 미선물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장은 반등하려 쳤겠다 주저앉고 반등하려 쳤겠다 주저앉으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땅굴을 파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커플링. 네, 디커플링. 자,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매매해요. 야, 미국 장이 좋은데 우리 장은 왜 안 오냐?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보 매매라고 합니다. 내 거는 왜 이러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내 거는 왜 이런지를 모르면 거래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거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언젠간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더러운 코스피 이러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본인이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형주 시장보다 오히려 먼저 올라갈 수 있고 장이 조정이 나와도 좀 계속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설프게 종목 살 바 이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코덱스 레버리지는 대형주가 올라가요. 삼성전자, 현대차, 뭐 네이버, 카카오 얘네가 올라가야지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얘는 코스닥 150 코스닥 종목에서 150개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야지 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매수가를 말씀드릴 때 아래 꼬리 잡을 때 여기서 잡아서 올라갈 때 직전 고점이라고 그랬고요. 얘도 내려올 때 어디 했죠? 직전 고점 조금 다 와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얘가 찍고 죽을 건지 그냥 꺾일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얘는 오늘 하락장에도 어제 오늘 하락에도 견조하다. 그러면 제가 왜 대장주를 항상 사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요놈이 힘도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기억해 놓으시면 다음에 또다시 여러분이 조정받았을 때 산다고 할 때 제가 얘보단 얘가 낫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안 까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기회는 돌고 도니까요. 다음. 자, 코스닥 150 인버스 바라보십시오. 인버스 보실 때 얘는 보시면 인버스가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직전 저점을 안 깨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 3일 지켜볼 생각이에요. 만약 얘가 코스닥이 치고 올라가서 이게 빠져버리면 얘는 살 필요가 없는 거고요. 대형주 인버스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얘도 좀 사가지고 한 4,500원대까지는 한번 단타 한번 쳐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점을 깨느냐 다음 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그동안 이번에 2차 상승의 주도가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우리가 샀던 가격이 여기거든요.
쌍바닥 찍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을 때 15,750원 밑에서 사자 6월 초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자, 2차 전지 얘기들이 많았죠. 뭐 배터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 더 이상 쓸모가 있고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 이만큼 떨어질 때 남들 다 비관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2차 전지 끝났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했습니까? 성장주 다시 봐라. 이해했습니까? 성장주 다시 봐라. 성장주가 뭐였습니까? 1번 2차 전지, 2번 자동차, 3번 반도체였죠. 기억하십니까? 예, 그중에 제가 생각할 때 1번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 2차 전지다. 힘이 제일 좋은 놈은 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5,750원대. 여기서 사기 시작해가지고 제 올라오기 지금 얼마죠? 17,500원이면 꽤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수익률 게임으로 봐도 한 20%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산술 잘 못합니다. 대충 봐도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번에 아래 꼬리 달면서 움직였는데 저는 그래요. 장이 조정이 나오면 이제 얘도 조정이 좀 나올 타이밍이 돼 가요. 그래서 만약 2차 전지가 다시 꺾인다고 들면 15,000~16,000원대까지만 와주면 땡큐 할 것 같아요. 또 퍼담아야지.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종목 준다고 말씀드릴 때 제가 효미 앵커님께 저한테 얘기했어요. 장자방님 오늘 종목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근데 지금 살 건 없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우리가 살 자리들 찍어놓으면 기억해놨다가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2차 전지. 그래서 얘가 1번이에요. 다음. 자, 2번 봅시다. 자, 우리의 아름다운 차이나 전기차.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중국이 아름답다는 찬양은 절대 아닙니다. 저 중국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우한 폐렴이죠. 거기서부터 코로나 왔고 하여튼 먼지부터 아주 싫어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계속 차이나 전기차 얘기할 때 저는 11,000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제 교육생들 중에서 한 분이 퇴직금이 한 3억 정도가 있는데 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종목 뭡니까? 라고 해서 굳이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분 때문에 드렸던 게 12,900원, 13,000원 여기 음봉 주는 날 이날 사라고 얘기했어요. 이날. 근데 얘가 어디까지 왔냐면 17,000원, 17,500원 정도 찍고 내려올 때 17,000원에 일단 전량 차익 실현 한번 했거든요. 여기서 잡은 게. 예. 그리고 다시 눌릴 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15,000원대. 예, 15,000원, 16,000원 밑에서 15,000원 사이 요쯤 오면은 눌림목 한번 잡아볼까요? 했더니 제가 여러분 오늘 QR코드 찍고서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방송으로 보면 가격대가 안 보여요. 차트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모니터 보는데 가격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시력이 좌우 2.0이에요. 근데 제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일걸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자료를 만들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 만든다고 하루 저녁을 꼬박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디가들 다 체크해놓고 지지가 저항가 다 표시해놓은 차트예요. 그냥 차트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강의 끝나자마자 이 자료집 바로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들어오십시오. 다음. 그래서 얘는 똑같이 한 번 반등해서 17,000원에 또 한 번 팔아먹고 그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한 1,200원, 1,300원 뛰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한 번 뭐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내려올 때 땡큐 매수. 이 자리. 그래서 오늘 18,2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더 갈 거예요. 자, 차이나는 2만 원을 당연히 넘어갈 거예요. 쟤는 당연히 25,000원, 3만 원까지 갈 가능성도 꽤 높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왜 파냐면 국내 시장이 출렁일 때 지금 국내 시장이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시면 미중 무역 갈등이 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환율을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좀 위태위태하거든요. 1,150원을 돌파되는 순간부터 우리 시장은 급격한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1,150원. 얼마라고요? 효미 앵커님 얼마? 1,150원이요. 네, 1,150원. 예, 얘를 돌파되는 순간부터 시장은 급격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물론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일단 진입 단가들이 이 밑에서부터 산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조금만 내려가면 수익을 좀 훼손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만약 조정을 좀 준다면 기다렸다가 다시 우리가 노리고 싶은 가격은 15,000원에서 14,000원대 오면은 또 열심히 퍼 담을 생각입니다. 차이나 전기차처럼 내년도까지 가져가면서 내려올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효자 종목으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아셨죠? 이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5월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월에도 눌림목 잡아드렸고요. 지금 여기도 눌림목 잡아드렸고 7월에 그리고 7월 말경에 또 한 번 잡았네요. 자,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샀습니다. 아주 잘 울고 먹고 있고 물론 얘는 물리면서 사도 상관없는 종목이에요.
예,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추세 장기 투자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사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종목을 공부할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ETF라고 하는 건 여러분 증권사 HTS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ETF의 구성 종목들이 떠요. 오케이? 제가 반도체 뭐 아니면 뭐 2차 전지 얘기하면 그 구성 종목의 회사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그 공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기서 얼마나 이걸 더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실은 그 정도의 디테일한 강의면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오픈 강의 수준은 아니에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유료 강의 수준의 강의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공부해보고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결정하고 하시고 안 하시는 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고 여러분 책임하여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ETF를 공부할 때는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사의 상태가 괜찮은지 재무 상태, 현재 차트들, 위치들, 그다음에 앞으로의 섹터의 전망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신 이후에 거래에 가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게 좋은 거래의 습관입니다. 다음. 자, 미디어 섹터 계속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전망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에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미디어를 좀 집중적으로 밀고 가면서 운송과 미디어를 밀었거든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지금 우리 시장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는 성장 섹터로 갈 겁니다. 3,000에서 4,000까지는. 근데 만약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지수 얼마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5,000포인트도 가고 10,000포인트도 간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장기로 보면 10년 보고 20년 보면 5천 가고 10,000 가겠죠. 계속 우상향으로 가니까. 물론 중간중간 박살나는 하락들이 자주 오겠지만 그런데 그 포인트가 갔을 때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산업들이 주도주일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총상위 1위 누굽니까? 삼성전자. 그죠? 2위 누굴까요? 3위 누굴까요? 4위 누굴까요? 5위 누굴까요? 재밌는 건 시총상위 5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최근에 올해 들어서 5위 안에 들어온 종목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효미 앵커님, 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1위는 삼성전자, 네. 2위는 SK하이닉스, 지금 3위는 카카오, 4위 네이버, 5위 삼성전자 우선주 아닐까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아닙니까? 정확히는 네. 저도 확인을 안 해봐요. 왜냐하면 시총이 맨날 바뀌잖아요. 네. 매일 오를 때마다 시총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 제가 오늘자로 확인 안 해봤는데 5위 안에 들어간 종목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2개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자, 네이버가 뭘 만들어요? 카카오가 공장을 납땜질하고 반도체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문화 콘텐츠예요, 그냥. 콘텐츠 산업을 하고 검색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산업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하면 이게 봉이 김선달 아닙니까?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꺼냈을까요? 향후에 5년 뒤에 향후에 10년 뒤에 시총 상위에 10위 안에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에 저는 무엇을 지금 예상하고 있느냐면 문화 콘텐츠입니다. 종목은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미디어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한번 ETF. 자, 이게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거든요. 종목 코드 228810. 선물옵션 전문가가 오히려 주식의 향후 미래를 이야기하고 여러분께 투자 아이디어를 훨씬 더 잘 제공하는 것 같지 않나요? 박스넷 여러분 여기 출연하시는 훌륭하신 전문가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주식이 전문이에요. 저는 선물옵션이 훨씬 더 잘하고요. 얘는 서브예요. 근데 꽤 안정감 있는 실력을 형성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전 이렇게 공부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차트 보고 앉아서 단타 칠 타이밍 노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바뀔 거냐,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 섹터 안에서, 그 안목, 그 인사이트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미디어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운송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해운 조선업종을 2월 달에 제일 먼저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을 때, 이 방송에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금 가장 주도주로 굉장히 치고 올라왔죠. 여러분 투자의 인사이트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감이 좀 오실까요? 오케이, 다음. 자, 반도체. 제가 지난번에 1, 2, 3등 얘기할 때 뭐가 제일 세다 그랬죠? 2차 전지가 제일 셀 거다. 조정이 나와도 얼마 안 나온다. 맞죠? 그리고 고점권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 두 번째 뭐 얘기했습니까?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사자 왜 하반기 주도주는 반도체예요.
따라서 이 반도체 섹터는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노리고 싶은 것은 37,000원에서 35,000원 범위 요 안에 내려올 때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모아두시면 또 하반기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주도주 섹터 아까 우리가 2차 전지를 이야기했듯이 다시 내려올 때 종목제 두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내려올 때 사야 될 가격과 반도체 내려올 때 사야 될 가격들 말씀드리고 있네요. 이렇게 요 밑에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만약 여러분이 타이밍을 잘 못 잡겠다 그러면 살 시기를 제가 언제 말씀드리냐면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살 때 저 여기부터 이제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래일수 5일간, 10일간 분할로 어떤 비중을 잡고 삽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럼 도움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네, 제가 투자할 때 여러분께 그냥 전 이렇게 합니다. 참고하세요 정도 말씀드리면 대부분 제가 사기 시작해서 얼마 안 있다가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종목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고 주도 섹터 위주로 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자동차, 내가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한 서너 개 섹터 한 4개, 5개 정도를 갖고 있다. 내가 분할로 내려올 때마다 꾸준하게 5개를 다 샀다고 칩시다. 몇 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익 줘요. 주식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왜 도대체 주식을 리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종목을 남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 무엇인지만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걔가 내려올 때 차트 좀만 볼 줄 알면은 저점권에서 내가 분할로 사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올라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주식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어요. 남한테 물어보고 남에게 계속 그래가지고 답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떠드냐면 그렇게 하셔야 안타까워서 그래요. 개인들 주식 투자하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자, 자동차. 제가 지난 시간에 뭐랬죠? 한등에도 제일 약할 거라고. 현미앵커님 맞죠? 네. 제일 약하네요. 맞아요. 네, 제가 반응이. 그때 잘못 물론.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목에 관한 얘기를 시간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삼성전자였어요. 바닥에서부터 치고 쫙 치고 올라왔는데 앞전 꼬리. 자, 맨 앞에 고점이 83,500원이었고요. 그 위에 가 83,000원이었거든요. 얘 83,300원 찍었네요. 그리고 끝. 자, 그럼 얘는 뭐죠? 단기 이슈예요. 그럼 얘가 추세 전환되는 거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단기 이슈. 그러면 또다시 내려가면 어디로 내려갈까요? 8만전자 밑에서 또 매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 원 이상에서는 저는 매수할 근거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올라가는 이 이벤트는 단기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8만 원 안쪽에 내려오시면 또 열심히 모아서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에 관한 얘기하고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기가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들으신 분 기억나십니까? 휴메이커님 얼마쯤 된다 그랬죠? 주기가? 네? 8만 원. 삼성전자 네.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주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 사이클 주기가 있다 그랬죠. 얼마 정도 기간마다 돈다 그랬죠? 3개월인가요? 아닙니다. 6개월인가요? 예,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반응할 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날 때 내가 좀 빠지기 시작해서 3, 4개월 빠지기 시작하면 슬슬 사시면서 저점권이 어디까지 오는지 모아놓으세요. 그랬다가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면서 한 번씩 뛰어 올라요. 이해하실까요? 물론 잔파동의 반등들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줘요. 잔파들은.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완전히 업이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사이클이 있다는 걸 알고서 매매하시면 고점 추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투자 관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 미포조선 제가 말씀드린 8만 원 밑에 들어오면 사라고 얘기했죠. 여기 7, 8 거래일 동안 샀다가 8만 5천 원까지 한 번 시세 줬고요. 다시 한 번 내려왔다가 8만 2천 원, 3천 원 또 한 번 시세 주더라고요. 자, 이제는 내려온다면은 다시 8만 원부터 사게 되면 물리게 돼요. 이제는. 오케이? 왜냐하면 잘 보세요. 처음 올라갈 때 반등했던 거랑 두 번째 올라갈 때 반등했던 거랑 자, 반등의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보이시나요? 오케이? 예, 우리가 여러분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저점이 높아지는 걸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하고 고점이 높아지는 걸 상승 추세라고 한다. 이해했습니까?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얘가 저점은 높아졌어요. 근데 고점이 반등할 때 이 고점보다 이 고점이 높았냐? 안 높다니까. 고점이 높지 못하다면 얘는 뭐예요? 상승 추세일까요? 아직 하락 중 반등의 변동성 구간으로 봐야 될까요? 아직은 변동성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추세냐? 이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추세겠죠. 근데 장이 만약에 다시 꺾여 내려온다면 8만 원 밑에서 사기 시작하면 당연히 물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건 한 7만 7천 원대부터 7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다면 감사합니다라고 모집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가를 조금 낮춰서 보시면 타이밍을 조금만 늦추시면 그래서 지금 장이 저는 인버스를 잡고서 하락을 좀 기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 우리가 기다린 종목들이 좀 떨어져주면 매우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위아입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조금 위태한 구간이에요. 물론 현대차 그룹주 중에는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이었고 눌렸다가 반등할 때도 반응을 주지만 자, 이 반등의 고점이 얘가 반등의 이 박스대를 돌파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논다고 봐야겠는데 얘가 만약에 저가 9만 원을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한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만 온다면은 위아 퍼 담자. 오케이, 위아 월드입니다. 아셨죠? 위아 원, 위아 패밀리.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위아의 가족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가격 오시면 여러분 뭐 한다고요? 위아 패밀리 합시다. 오케이, 다음. 자, 현대모비스 보십시오. 자, 제가 추천하는 저는 현대차 그룹주를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현대차가 1등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익률 측면,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현대차 자체의 비전은 분명히 좋아요. 앞으로 수소차, 전기차 상당히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글로벌 회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흘러가는 것을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차의 품질은 논외로하겠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 꽤 많으니까요. 노조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때에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슈들이 많은 현대차를 잡을 거냐 아니면 현대가 발전할 때 부속으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현대차의 부품을 전담하는 곳이 현대모비스예요. 오케이? 위아이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내려올 때마다 열심히 사셔가지고 현대 패밀리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나중에 여러분 저 한 몇 년 정도 후에는 저 사람 덕에 내가 부자 됐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섹터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SDI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SDI는 계속해서 우리 여기 60만 원 찍고 올라올 때 60만 원에서 63만 원대 여기서 열심히 사자. 이 고점 돌파에 따라가자라고 했는데 벌써 77만 원, 78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아직 더 갈 것 같은데요. 예. 얘는 72만 원 깨지지 않으면 버텨라 시황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72만 원 깨지면 익절할 것이고 아니면 버틴다 시황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버텨봐라요. 버텨봐라. 19만 원 안 깨지면 버텨보는 거고 19만 원 깨지면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눌린다면 삼성전기 저는 17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 사이 내려온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살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감사합시다. 오케이, 다음. 자, LG화학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아직 건들 자리 아니고요. 네이버 따라가기 늦었습니다. 저 종목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 선물 옵션 이야기합시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붉은 금요일 밤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지수를 선행하는 선물을 보면 앞으로의 현물 시장에서 주도할 섹터들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오늘도 특히나 차이나 전기차, 곧버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아주 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좀 전략 세워가야 할까 고민이시라면 장자방 전문가님의 사실 강의 자료만 있다면
여러분들 전략 꼼꼼하게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장자봉 전문가님이 매일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하는 자료집인 만큼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현재 밑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그 노란톡에는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검색하셔야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15분가량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선물 옵션 매매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사실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선물 옵션이 여러분들 한 차트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물 시장보다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장자봉 전문가님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그만큼 쉽고 또 간략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난주 또 수익 두둑하게 챙기신 만큼 오늘도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얼른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예, 주식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시간이 없네요. 생방송은 항상 시간 배분인데 사실 오늘 좀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방송 지금 방송국 상황상 오늘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좀 진행을 해볼게요. 예, 다음 주에 제가 옵션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현미 앵커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재밌게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방송국 사정이 그게 좀 상황이 안 돼서 다음 주로 좀 미루느라고 오늘 주식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식 얘기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선물 옵션은 초보자도 배우면 두세 달 내가 익히고 배운다면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충분하게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최소 선물 2계약 기준으로 월 1,000만 원은 벌 수 있다. 서너 달이면 충분히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 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3주째 이걸 진행하고 있어서 개념은 대략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왜냐하면 방송을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개념만 잡겠습니다. 선물은요, 기본 용어를 저는 기준가라는 것을 세워놓고 매매를 해요.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은 내가 밑에서 사서 이만큼 올라가면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보통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산다 또는 매수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팔아먹는다를 샀으니까 산 거를 내가 목표가 와서 판다 혹은 이거를 매도한다라고 표현들을 하지요. 근데 선물에서는 이 표현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선물은 올라가는 방향을 매수라고 이야기하고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이 나거든요. 내려가는 방향을 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실까요? 오케이. 자, 그럼 개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러면 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선물은 여기다가 선물을 매수 진입한다. 그 올라갔어. 그러면 목표가가 오게 되면 그 매수한 것을 청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선물 매수 그러면 올라가는 방향 상방이라는 뜻이고요. 상방 진입을 말하는 거고 선물 매수한 거 청산. 매수 청산 그러면 매수분에 대한 청산이겠죠. 오케이 이렇게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락하는 거는 선물을 매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매도 진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선물 매도 진입이라고 이야기하고 매도라고 보통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매도한 것을 내가 청산한다. 매도 청산이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은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 양방향 다 수익 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로 가지고 온 것은 올라가는 방향에 대한 수익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제가 내려가는 하락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셨죠? 연재해서 봅시다. 오늘은 상승 방향에 대한 파동을 설명할 것이고 상승할 때 주식 어떤 종목이 오를까 고를 필요 없어요. 선물 매수하면 되고 콜옵션 사면 돼요. 그냥. 오케이? 또 오늘처럼 오늘 장 많이 빠졌잖아요. 아침부터 쭉 하루 종일 뺐으니까 이 빠지는 장에서는 내가 뭐 해야 되냐? 선물 매도와 풋옵션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선물 매도와 풋옵션 설명 자료를 갖고 올게요. 오늘은 상승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편하니까. 아셨죠? 이번 주 오신 분들 다음 주에 또 방송 들으셔야죠. 그잖아요. 금요일마다 9시에. 예. 자, 그러면 얘가 선물은 한 틱에 보통 12,500원이라 1포인트 가면 25만 원이에요. 한 계약당. 그래서 내가 하루에 25만 원씩만 꾸준하게 벌면 한 달이면 20거래일이니까 500만 원이에요. 내가 만약 하루에 50만 원 벌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거든요. 배워볼 만하지 않아요? 그죠? 주식 갖고 백날 단타 쳐봐야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려면 3,000만 원 갖고 33% 수익 내야 돼요.
월 33% 수익이면 선수야. 여러분 선수이십니까? 그렇게 못 내죠. 1억 가지고 내가 1,000만 원 벌면 한 달에 10% 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 달에 10%를 내가 잃지 않고 꾸준히 낼 수 있을까요? 1억이라는 돈 있으세요? 큰 돈이지 않습니까? 물론 돈 있는 분들이야 적은 돈이겠지만. 그래서 보통 소시민들이 거래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냐면 평균치가 증권사 통계가 나온 게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래요.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의 투자금이. 물론 1억을 넘는 분들은 거기서부터는 일반 개미는 아닌 거예요.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실력이 좋으신 분인 거죠. 1억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리고 3억, 5억, 10억. 그래서 보통 개인들 중에서 나 좀 돈 좀 갖고 해 하는 분들이 보통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운영하시거든요. 근데 그쯤 되면은 이 방송 들을 정도의 실력은 아니실 거예요. 그 넘어가시는 분들일 거고. 근데 방송을 듣는 정도의 매매자라면 제 생각에는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많아야 1억 원 남짓 정도 운영하시는 분. 뭐 개중에 1, 2억 넘어가는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이 정도 섹터라고 한다면 그 돈 가지고 여러분 회전율을 아무리 주식에 돌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수익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개념을 좀 설명하려고 가지고 온 건데 이건 다음 주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제 우리가 상승을 할 때 선물을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선물을 상승을 하는 방향은 매수라는 걸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 매수한 것을 청산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방향성이 똑같은 게 옵션이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게 콜옵션이고 주가가 빠져야 하락해야 수익 나는 것이 풋옵션이거든요. 근데 오늘 콜만 얘기합시다. 콜. 예. 자, 그러면 콜을 그럼 얘 똑같아. 선물을 매수하는 방향에서 콜옵션을 매수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콜옵션 매수한 것을 청산하면 수익이야. 안 헷갈리죠? 똑같아요. 선물하고 콜옵션은 방향이 똑같아. 여기까지 있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옵션은 매수도 있지만 선물도 매수가 있고 빠질 때 뭐 있다 그랬죠? 매도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매도. 하락하면 이 매도한 걸 청산한다고. 그죠? 그죠? 아까 기억하죠? 그러면 얘가 동시에 콜옵션도 매수가 아니라 콜옵션이 죽기 시작하면 망가지기 시작하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콜 죽겠구나. 그럼 난 뭐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 물 타? 열심히? 죽게? 그러지 마시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선물을 매도해서 수익 내듯이 콜옵션도 매도하면 콜옵션이 죽는 것만큼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이랑 비교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세요? 얼마나 큰 혜택인지. 장이 빠질 때 내가 멍 때리고 계속 물 타면서 반등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제발 좀 나에게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시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떨어지면 매도해서 하락폭만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옵션의 매도, 선물의 매도 개념입니다. 개념 이해하셨죠? 그래서 옵션은 보통 한 계약당 2,500원이에요. 그래서 10틱이면은 25,000원이라고 생각하시고 100틱이면 계약당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옵션을 10개를 샀다. 그랬는데 100틱을 갔다. 그럼 얼마죠? 250만 원이 수익이 나는 거죠.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실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간 있으니까. 자, 제가 차트를 지금 몇 시입니까? 42분이죠? 시간 좀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일봉을 보세요. 지금 이 날짜는 언제냐면 아이고 안 보인다. 8월 4일 날 수요일 날에 갭상승해가지고 거의 원웨이로 아주 그냥 장대 양봉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 이날 돈 얼마나 버셨나요? 물론 상승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 다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잡은 종목만 안 올라가거나 쟤는 많이 올랐는데 내 거는 조금 올라오면 성질 나잖아요. 이때 우리가 선물하는 거예요. 선물을 어떤 사람들은 하락할 때 돈 버니까 야, 하락장에도 돈 벌려면 선물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식한 거라고. 선물은요. 상승할 때도 많이 벌 수 있고 하락할 때도 많이 벌 수 있어. 선물이 힘들 때는 언제냐면 진폭이 작을 때 왔다 갔다 흔들 때 이때가 환장하는 겨. 야 상승인갑다 따라갔더니 아닌갑네. 하락인갑다 따라갔더니 아닌갑네. 왜냐하면 상승이야 그러고 올라갔는데 쭉 매수 올라가다가 갑자기 툭 꺾여. 그래서 하락인가? 따라갔더니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 나와. 이거를 한 10번 반복하면 사람 환장해요. 이해하시겠죠? 머리에 꽃 달고 미쳐 막 그냥. 그죠? 환장해 그냥. 네,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보통 방향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 매매는 편안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아까 콜옵션 차트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날 아침에 우리는 밑에서 430 초반에서 여기서 매수를 잡기 시작했어요. 상방을. 그래서 올라갈 때 저항이 되는 가격에서 자, 아까 매수하면 어떻게 했죠? 기준가에 사가지고 목표가에 팔아먹고 자, 내려와서 기준가에 사가지고 목표가에 팔아먹어. 근데 잘 봐요. 여기는 고점을 살짝 넘었다가 죽었는데 얘는 요만큼 돌파예요.
자, 아까 우리가 주식 차트 얘기할 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주식 차트. 내려올 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것이 상승 추세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제가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 왜 주식을 잘 보냐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눌림목만 정확히 잡으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선물을 계속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이해하셔요? 반대로 하락은 어떻게 그러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난 뭐 해야 돼?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패가지고 내려가는 폭을 먹어야지 여기서부터 반등 먹겠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죽는다고. 그럼 잘못하면 물타기 하다가 대주주 되는 거야. 본의 아니게. 이해하십니까? 뭐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본의 아니게 소량으로 단타 치러 들어갔는데 본의 아니게 물량이 들어서 대주주가 되고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자가 되고 본의 아니게 이 기업의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치 투자자가 된다니까. 10년 물려가지고 그냥 깽깽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얘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정확히 보셔야 내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는 어디서 하는 거야? 우상향에서 하는 거야. 우하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기본부터 지킵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그럼 자 지우고 깔끔하게. 자, 보시면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털어먹고 눌릴 때 사고 근데 보시면 이 고점보다 요 고점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려오는 저점도 요 저점보다는 높아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고점이 높아지면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니까.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게 상승 추세.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사. 그랬더니 고점을 넘네. 이제부터 뭐해? 안고 죽어. 오케이. 안고 죽어는 뭡니까? 샀는데 팔지 말란 얘기야. 이 구간은 단타 쳐야 되기 때문에 사고 팔고를 병행하지만 얘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어디까지 챙겼냐면 이 끄트머리까지 끝까지 먹었어요. 끝까지. 돈 엄청 벌어요. 자, 옵션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옵션은 어떻게 되냐면 이날 지지 가격이 얼마냐면 1.20이에요. 옵션 가격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1.20이라고 하는 가격이 뭐 여러분 쉽게 말하면 12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1.20이나 12만 원이라는 가격이 지지가란 말이야. 근데 아침부터 지켜. 그리고 올라올 때 얘가 얼마가 저항이냐면 목표가냐면 17만 5천 원. 1.75예요. 네, 1.75. 제가 여기 가격이 작으니까 써놓을게요, 그냥. 그래서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 쭉 띠까. 그래서 10시 한 반까지. 근데 10시 좀 넘어가지고 한번 반등하면서 돌파를 해요. 그리고 눌렀다가 튀어 올라갈 때 이제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점을 돌파하면 아까 돌파한 가격을 이 박스를 상단 저항을 뚫어버리면 밀어붙여 버린다고. 얘가 얼마 갔는지 아세요? 12만 원짜리가 얼마 갔냐면 46만 원 갔어요. 그럼 하루 몇 배입니까? 4배 좀 안 되죠? 그냥 우스리 띄고 3.5배 된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 주식 하루에 3배 넘게 벌 수 있어요? 못 가지. 더블도 못 가. 주식은 상한가 30%야. 그럼 얘는 하루에 20-30% 가는 건 일도 아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주식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 편해. 중요한 건 제대로 배워야 돼. 옵션하다 패가망신하는 사람 뭐냐면 할 줄 모르고 제대로 못 배워서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풋을 봐봐요. 그러면 콜이 올라가면은 반대로 풋은 죽게 돼 있어요. 이게 풍선이거든. 자, 예를 들어 볼게. 우리 어렸을 때 그 여러분 시소 타본 적 있어요? 시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아빠가 탔어. 여기 엄마가 탔어. 그러면 누가 내려가? 보통은 아빠가 무게가 더 나가지. 그죠? 아빠가 이렇게 내려가. 엄마가 이렇게 올라가. 그죠? 이게 풍선 효과. 왜? 힘의 균형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아빠 태우고 뚱뚱한 아빠, 배 나온 아빠. 근데 여기다가 날씬한 엄마에다가 애기 하나 앉아. 그러면 균형이 대충 맞아.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면 얘는 요 균형점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있다고. 가만히 이렇게. 왜? 무게가 맞으니까 좌우가. 이해하셔요? 이걸 우리가 옵션에서 말하는 게 이게 콜, 이게 풋이야. 콜 옵션, 상승해야 수익 나는 놈, 풋 옵션, 하락해야 수익 나는 놈. 그래서 이놈이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배워놓으면. 아셨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좀 선물 옵션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자부 성공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방향성을 알려주는 이 전문가님은 사실 이렇게 유일무이하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 동안 이렇게 짧은 1시간 동안 선물 옵션에 대해서 모든 거를 배우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옵션 맵의 전략들 전문가님께서 노란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무료 자료집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자료집까지 모두 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선물 같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도 밤 9시에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